500명대 초반 다시 보였고 사흘째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참고로 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아까 있었던 브리핑은 지금 유튜브 연합뉴스 TV 채널 들어가시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저희 본방송과는 또 따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흘째고요. 현재 추세를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완만한 하향 안정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작년에 1000명대를 기록하다가 새해 첫 주에 700명대로 떨어졌던 것이 이제 둘째 주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90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 그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사태 원인을 두고 과밀 수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집단 발병을 했다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까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지금 현재 과밀화된 수용시설의 정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동부구치소발 감염은 이미 이제 상당히 그 접촉자들이 격리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부구치소와 같은 상황이 다른 구치소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근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정시설의 밀도를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900명 조기 가석방인데, 그러니까 저 인원으로 충분할지 하지 않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방금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16일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그 네. 내용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 이거 어디까지 뭐 추측이고, 그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 정확하게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좀 자제하고 있는 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지금 금지돼 있고, 특별 방역 대책도 유지돼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당국도 좀 고심이 깊어질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16일에 발표될 내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좀 추측하세요? 그래서 정부가 그 특별 방역 대책, 그러니까 5인 이상의 모임을 계속 유지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기존에 이제 집합금지 시설, 그러니까 영업이 중단된 실내 체육 시설과 같은 시설 또는 9시 이후에 영업이 금지된 상황, 예. 이런 것들을 풀더라도 한꺼번에 풀지 않고 단계적으로 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이제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유지는 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의 상황을 2단계 플러스 알파, 2.5단계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2.5단계 플러스 알파. 2.5단계 플러스 알파죠. 예. 2.5단계 플러스 알파인데 기존에 있었던 방역 대책 중에는 뭐 업종별로 좀 다르고 뭐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네. 풀거나 뭐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혹시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방역 당국의 어떤 뭐랄까 입장, 예. 태도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지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예. 거리두기의 그 제한 조치들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완화될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 그리고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를 살펴보니까 그 항체 치료제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낮추고 특히 고위험군에서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께서는 이 치료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이 항체 치료제는 중증 환자가 아니고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여를 해서 효과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입하는 것을 한 절반 이상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증 환자 자체의
치명률,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망률이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일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소규모 임상 연구, 이상 연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보다 대규모인 3상 연구의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체 치료제가 이제 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1호 개발이기도 하고 해외 사례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점수를 주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네. 너무 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쨌든 뭐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 1호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증 환자 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치명률을 낮추거나 중증 환자의 그 병상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 이제 그보다 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예.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치료제를 그러면 누가 중증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써야 되는데 이 광범위하게 투여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의 문제, 예. 또 그 효과라고 하는 게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의문인 상황이라 예. 또 외국에서의 치료제도 이번 셀트리온이어 치료제와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 예. 그게 외국의 현재 어떤 그 팬데믹의 상황, 예. 뭐 병원 많은 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망 환자가 발생하고 병원이 중환자로 넘쳐나는 상황을 크게 개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예. 뭐랄까 게임 체인저, 예. 뭐 국면을 크게 바꾸는 기능을 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을 하는 것 진행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상이 끝난 거죠? 네, 예. 끝난 거고 이제 3상을 한다는 겁니까? 예, 3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절차를 또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3상을 하면 이제 보통 2상은 수백 명대를 했기 때문에 3상은 이제 수천 명대의 환자를 해야 되고 이제 환자를 고르고 순차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을 투여할 환자가 얼마나 충분히 확보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전체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예, 예. 환자가 처음 발병에서부터 치료가 완결될 때까지의 이제 상황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적어도 한 3주에서 한 달 가까이는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소요될 걸로 적어도 예상. 석 달은 또 지켜봐야 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임상 3상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석 달 정도는 이제 기다려봐야 된다.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상황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BTJ 열방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도 이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 사실은 신천지 관련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오늘 뭐 감론을 봐야 엄청납니다. 근데 BTJ 열방센터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판결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명단도 확보된 게 아니고 뭐 지금 갔다 온 사람들도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지금 이 상황이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 차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교인들의 명단을 빨리 확보하고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와 확진검사, 즉 자가격리를 통해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 1차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예. 지금 만약에 이 판결에 따라서 신천지 교회가 뭐 시설에 관한 정보나 신도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렇게 신속하게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나 확진검사가 불가능했을 거고 예. 그러면 광범위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아마 막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사법부의 판단대로 이게 그 감염병 예방법이 아니고 그냥 그 어떤 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방역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역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 총리도 이 열방센터에서 방역에 대해서 비협조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상황이 진행된다면 숨은 확진자들은 더 늘어나고 또 더 찾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그 신천지 교회가 신천지 시설의 소재지와 그다음에 교인의 명단을 제공하는 게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 이 하루라도 빨리 감염병 예방법을 고쳐서 그 역학조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역학조사의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확대해서 예.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해서 BTJ 열방센터나 뭐 이런 시설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자꾸 여쭤보면 아마도 어제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우리 김윤 교수의 개인적인 뭐 평가랄까요? 네. 법적 평가를 좀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또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 시간에 이제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겠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2종의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바이러스의 변이는 이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까지도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뭐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이러스 이제 이어서 미국에서의 바이러스 변이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 이게 변이의 정도가 크고 그것 때문에 전파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지금 전파력이 더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예. 일부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돌연 변이가 있어서 예. 혹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예. 하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구체적인 것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변이가 일어났고 이게 백신을 통해서 생성된 항체를 바이러스에 이 투입을 했을 때 예. 적용을 했을 때 실제 바이러스의 증식 효과를 떨어뜨리는지 또 예.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개별 변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 깊게 그 정황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나 또는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체계 같은 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라는 그 질문을 저희가 드릴 때마다 조금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떤 감염의 진보를 일으키는, 네. 그러니까 더 감염력이 강화되는 우리 인체에겐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네. 퇴화돼서 네. 오히려 사라지는 쪽으로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다양한 그 변이 바이러스 중에는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이 대목은 주목할 만한 변이 바이러스인데 다른 몇 가지 변이 바이러스들은 뭐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파력이 높아진 바이러스가 예. 결국은 대부분의 감염을 일으키는 그 주종의 바이러스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파력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더 전파력이 뛰어난 놈들이 살아남고 예. 전파력이 떨어지는 놈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바이러스들이 전파력이 더 높고 중증도가 더 높고 예. 백신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예. 어떤 그 바이러스들이 주종을 차지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50대 의사가 접종을 한 뒤에 사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기저질환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알레르기 부작용 정도였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는 없었잖아요. 네.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백신의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망하게 된 원인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예. 이 혈소판 세포가 줄어들면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고 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신 건데요. 이런 종류의 부작용 또는 증상은 백신과 연관해서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전혀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예. 이제 뭐 그 구체적으로 부검을 하거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